안녕하세요. 도토기 박사입니다. 자, 2월 16일 새벽 축구 챔피언스 리그, 챔스 리그 경기 준비했습니다. 경기 일정 확인하시고요. 도토기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도토기 박사의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스포팅 대 맨시티 경기입니다. 자, 이전 전적, 그 다음에 최근 5경기, 경기 결과 한번 보시고요. 자, 먼저 스포팅 먼저 분석을 좀 시작하면, 자, 최근 5경기 연속으로 좀 지지 않고 있는 스포팅입니다. 챔스에서 3승 3패로 도르트문트하고 승 원칙까지 따진 끝에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고요. 10년 전에 맨시티를 격파한 적이 있는데 지금의 맨시티는 그때 맨시티보다 좀 훨씬 강력한 상황입니다. 자, 홈이지만은 패배 가능성 높을 것 같고요. 자, 전력이 지금 안정된 상태의 팀을 좀 상대로 고조하는 성향이 좀 있는데요. 조별리그에서 아약사 같은 조가 되었는데 홈에서 1대5 대패를 좀 당하면서 조별리그 시작을 좀 좋지 않게 시작한 바 있습니다. 자, 도르트문트 상대로는 3대1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수비가 강한 팀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매우 고전함을 알 수 있고요. 아약스와의 경기를 좀 복귀해 보면은 점유율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잃은 횟수는 26대 18로 더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압박, 조직력, 강한 팀을 상대로 소유권을 잃고요. 역습을 맞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조별리그에서 베이스타스 홈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점을 좀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실점 가능성이 높고요. 홈에서 다득점을 성공한 경기는 있었지만요. 베이스타스와 도르트문트 상대로 한 것이었고 상대 레드카드 이슈가 있었다는 데에서 큰 신뢰는 좀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도 파울리니의 성적이 좋은 데다가 사라비아의 컨디션도 매우 좋고요. 다만 상대 왼쪽 공백이 있을 상황에서 곤칼베스의 이탈이 좀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골 정도가 한계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에 만난 상대가 됐죠. 10년 전에는 유로파리그에서 만나서 패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양 팀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6경기 연속으로 원정에서 패배가 없는 상황에서 이 경기에서도 승리를 가져와서 2차전을 유리하게 가져올게 하면 유력하고요. 최전방 고민 좀 클 것 같습니다. 제서스가 그 다음에 그릴리시가 이탈한 게 좀 확실한 상황에서 언론에서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제로투 형태로 포진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측면에 마레즈, 그 다음에 스털링의 발끝에서 뭔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독도 스털링이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양 측면 선수들을 극대화하는 전술이 유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브리에전 제외하면 원정 2경기에서 1득점에 그친 것으로 보아서 많은 득점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맨시티가 챔스에서의 실점률이 좀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조별리그 전 경기 실점을 하면서 6경기 10실점을 기록을 했고 라이프치히전에서 워커 퇴장으로 오른쪽 칸셀루가 맡을 것을 유력을 합니다. 다만 마땅한 왼쪽 수비수가 없는 상황에서 칸셀루를 오른쪽으로 기용하면 왼쪽 빌드업이 막막해질 것이 유력하고요. 오른쪽만 가지고도 득점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요. 원활한 빌드업에는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라포르트가 땜빵을 맞게 아마 유력해 보이고 조별리그의 페이스를 좀 감안하면 1실점 정도는 허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팀의 이번 경기 픽은요, 맨시티 승으로 당연히 가야 될 것 같고요. 어느 분은 2.5 오버로 좀 접근하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파리 생제르맹 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이전 전적과 경기 결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파리 생제르맹이 맨유를 좀 패했더니 레알을 좀 만나게 됐습니다. 맨유 최근 기대 매우 좋지 않음을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은 결과는 분명한데 리그는 거의 평정됐고 최종 목표인 비결을 위한 시험대 시작 부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홈에서 산타게 시작해서 2차전을 좀 쉽게 가져올 수 있게 됐고요. 자, 네이마르 부상 이슈가 조금 있죠. 포체티노는 네이마르의 복귀를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훌레도 좀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복귀만 하면 음바페, 메시 함께 매우 위협적인 공격진을 구성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음바페가 오른쪽에 배치되어서 마르셀로의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챔스 5경기 5골의 메시도 레알 마드리드 상대 성적을 바탕으로 골문을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라모스는 출전에 의심스럽다는 소식이 있는데
상대의 그 주포 벤제마의 부상 여파가 제법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호재거리고요. 측면에서도 비니시우스를 하키미가 밀착 마크하면서 전체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화력이 조금 떨어져 있다는 감안해 보면 불안해서는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시즌 내내 불안했던 킴페페도 최근 두 경기 연속 실책 없이 안정적이었다는 감안하며 실점 가능성은 좀 떨어져 보입니다. 자, 다만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원래라면은 벤피카하고 만나야 되는데 저 기술적 문제로 재추첨 결과 했었을 때 파리 생제르맹이 되었고요. 최근 득점력 저하로 인해서 성적 저하가 좀 눈에 띄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으로 나올 파리 생제르맹을 원정에서 만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득점력 저하가 눈에 띕니다. 최근 3경기 1득점푼으로 시즌 초반에 보여주었던 좋은 모습과는 거리가 좀 있고요. 안첼로티 감독이 벤제마의 경기 출전에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인터뷰를 좀 하긴 했지만 30대 중반에 벤제마가 햄스트링 부상을 얼마나 잘 극복하고 있을지 의문이고요. 어찌됐든 최전방 공백으로 인해서 득점력의 저하는 분명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원정에서 2경기 연속으로 득점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며 다득점 경기에 대한 전망은 어둡고요. 자, 수비진에서는 맨디 결장이 좀 눈에 띕니다. 마르셀로가 경험은 있지만 노세와의 징조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의 속도를 따라잡을지는 좀 의문이고요. 알라바, 밀리탕디오가 중앙 수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요. 양쪽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음바페 속도, 메시의 레알 마드리드 상대의 성적을 좀 감안하면 수비진이 공격에 좀 처할 빈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맨유 같은 팀들이 예전 명성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비해서 파리 생제르맹 같이 강팀을 좀 만났었을 때 예전 같았으면은 크게 부담스러울 팀이 아니었겠지만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경기를 좀 하면서 보완하면서 좀 전력을 좀 다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 두 팀의 픽은요, 가족방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토긴 박사 분석을 이 정도로 마치고요. 투토긴 박사 가족방 이용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해서 링크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참여 문의 톡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방에서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경기 정보, 그다음에 축구 외에도 타 종목들 정보 공유되고 있으니까요. 조합픽 같은 거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 공유되는 내용 눈팅만으로 가능합니다. 정보 얻어가시면서 무료로 올라온 최종픽 건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나간 최종픽은요, 가족방 검색창에 토토긴 박사 검색하여서 다시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긴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하신 후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해서 참여 문의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문의 톡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